나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는 게 실은 우리의 대상은 시니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인생 2막을 하신 나, 인생 2막의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그러면 모든 개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나의 선택 행복권이라는 것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제 인생 2막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을 한번 집약해 봤습니다. 실은 시니어가 되고 나서의 행복과 불행을 생각해 보면 구분이 어렵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과거에 40대 때, 30대 때 내가 고통으로 느꼈던 그 사건이나 그 행위들도 결국은 내 삶의 보약이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쉽게 20, 30년 전의 일을 구분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나이가 됐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드립니다. 제가 실은 2015년도부터 15년 동안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에 귀국할 때는 집사람하고 둘이 빈털터리로 들어왔습니다. 국내에 있던 제 기업도 적자로 파산 상태에 머물고, 해외에 있던 제 기업도 자연재해를 3년을 맞이하는 바람에 많은 돈을 낭비하고 이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때 저는 60이 다 되는 그런 나이에 이 강연할 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은 다 결혼시켰고 짝을 만나서 했고 자기의 갈 길을 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무슨 일을 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낙심 때문에 낭망하고 있을 때 저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던 생각이 너에게 납니다.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저한테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도 이 땅에서 네가 건질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하고 그 답변을 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이제까지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어쩌면 남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시니어로서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업 능력을 개발해 봅니다. 직업 능력 개발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제가 임원이나 대표이사 생활할 때 제가 컴퓨터를 핸들링할 일이 별로 없었고, 그룹웨어에서 메시지나 이런 것 보고서를 컴퓨터 화면으로 나오는 그런 동작만 했었는데, 첫 번째 보이는 게 문서 편집 능력이 내가 좀 떨어지는구나 해서 그것을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 파워포인트는 제가 상무할 때 처음 회사에 도입됐는데 직원들은 많이 해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파워포인트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것은 일단 나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나의 직업 능력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한 시니어 입장에서도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을 어떻게 재탕할 수 없을까, 다시 사용할 수 없을까, 이런 욕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냅니다. 나를 쓸 회사는 최소한 중소기업체 이상 되고 자체 브랜드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면 내가 수출과 무역 업무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분도 저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 인터넷에다가 나를 한번 광고를 해서 입찰을 붙여봐야 되겠다 해서 또 냈습니다. 근데 그때 내용은 기대를 한 게 아니고 조금 지금 생각하면 과대망상증에 빠진 그런 글들을 올려서 그런 과거 걸 어떻게 좀 재탕해 보려는 게 실패하는 걸 확실히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한테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막은 기존에 있던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무역을 하면서 각국의 세일즈맨으로 뛰어다녀서 하던 일들은 나한테 이제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막상 일할 데가 하나도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기업체에서는 나이 제한이 있고 해서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니까 제일 먼저 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또 외국에 있는 나한테 보낸 편지가 168장입니다. 그거를 파일로 다 했는데 이거는 책으로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해서 파일을 보니까 제목이 아들아 알겠냐? 그래서 시리즈로 100몇 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그러면 내가 이 고통, 이 인생이막을 시작하는 이 어려운 마음, 적응이 안 된 마음을 글로 좀 표현해 보겠다 해서 한여름에 7월 8월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탈고에서 낸 책 제목이 앙코르 커리어 인생이막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국 땅에 돌아와서 한국에 살려고 시도할 때 얻은 많은 인포메이션과 테크닉들에 대한 평가, 또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쉽게 표현하면 자꾸 직장 다니고 돈을 벌려 하시지 말고 아버지가 잘하는 거 좀 해라. 그게 내가 할 일인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첫 작품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년 책을 좀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니까 출판을 안 해주겠답니다. 한 달 분석하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행복 담론으로 적은 내용은 시장성이 없답니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야 이렇게 평가한다 했더니 제 아들이 또 하는 말이 아빠 걱정하지 마시고 한 2, 3년 내에 10권 정도만 내세요. 10권을 내면 그 다음엔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러마 하고 지금 행복 담론을 탈고를 이제 했습니다. 그럼 뭐 10권 내려면 1년에 몇 권을 내야 되나 싶어서 세 번째는 제목만 정해놨습니다. 다시 시니어 삶의 인생 디자인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한국 땅에 와서 2, 3년 살았을 때 은퇴한 시니어들이 어떤 길을 갖고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집약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과거 많이 생각나시잖아요. 또 옛날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제가 10대, 20대 때는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는 황당무계한 겁니다만 첫 번째가 국회 연설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국 대통령이 새해 연설하는 영어 원문을 외우고 다니고 국내 것도 이렇게 좀 흉내도 내고 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유엔 총회 연설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고 물론 이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얼마나 무식하게 영어 공부를 했냐면 고등학교 때 사전을 외워버렸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인터넷 보면서 무슨 사전 찾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여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황당무계한 꿈을 가졌던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가 80년 저희 79년, 80년, 81년 수업 못했어요. 학교 못 갔어요. 뭐 학교가 다 문 닫아서 그때 제 할아버님이 바로 옆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한테 유언 쪽지를 줍니다. 이거를 가지고 DJ한테 가봐라.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명편협서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방자치분권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저한테 던져주신 거예요. 근데 나 그거를 가지고 DJ한테 가서 전화라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전화로 갑니다. 동국대학교. 그때 내가 할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정치전선에 한번 나와봐야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또 합니다. 그러다가 검은 돈, 더러운 돈을 만지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80년 이후에 갑자기 사장들이 국회로 진출하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표이사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그때 그런 붐을 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거의 모습이 아직도 이제 떠오릅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서투른 고백입니다만 저는 멋진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또 제 외모가 그렇게 뭐 매혹적인 것도 아니어서 여학생하고 가까이 할 기회도 한 번도 없어서 대리만족으로 운동을 해서 축구 대표 선수를 하면서 제 마음을 달래서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많은 여학생들이 사귈 기회가 있었고 제 학교가 좀 가까운 데 있었는데 거기를 자주 찾아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연애인가 하고 했습니다만 77년도에 만난 제 집사람을 7년 쫓아다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하나 달성했는데 국회의원이나 유엔 총회의원들은 맨 남의 것만 본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면 제 집사람은 간단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자녀들은 아빠 꿈은 진짜 멋있다. 아빠 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정에 가끔 웃음과 불화가 가끔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니어로 돌아옵니다. 인생이막을 하는 내가 성경에 나온 문구를 떠올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연약하다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육체는 후패해지나 영혼은 맑아진다 하는 표현도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럼 우리 시니어들은 육체를 가지고 뭘 하더라, 지식을 뭘 가지고 새로운 걸 도전하기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정치의 야망과 꿈이 있었고 또 뭔가 책을 열심히 내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욕망을 속에다 가두고 책상서랍에다 넣어두고 내가 이 시니어 인생이막을 어떻게 개척할까, 여기에서 택한 게 제가 가장 잘하는 거 또 가장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실은 아무리 기계를 다뤄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손재주에는 기계적 장비를 다루는 건 안 돼서 그래서 정치학을 전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걸 억지로 직업 능력 개발하지 말고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가 후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하고 싶다 하고 나름대로 콘텐츠를 한 15개 이렇게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니까 역시 기회가 와서 요즘에는 그런 교육청에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고 싶어서 그거를 더 윤택하게 할 방법이 없나 해서 또 다시 수업을 듣고 구글 캠퍼스 가서 강의도 듣고 합니다. 다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건 뭔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역시 글로 표현하는, 말보다는 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글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내 삶의 인생이막을 좀 윤택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혜발전소에 열심히 참여하고 절대 안 빠지고 있습니다만 지혜발전소는 사회공헌형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형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동기들이나 시니어들이 돈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냐, 돈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돈까지 내면서 왜 일을 하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건설 현장의 단계입니다. 건설 현장이 끝나면 아름다운 10층, 20층의 건물이 지어질 거고요. 1층과 2층과 3층과 4층에 정말 많은 시니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우리는 충분히 개척할 수 있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작업이 모든 강연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저기 계신 이춘희 선생님은 5편 맞죠? 5편이 100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2000회 곧 이룰 겁니다. 이렇게 이 지혜발전소가 운영하는 길거리 강연에 실은 온라인상에 너무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공헌형이 수익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수익이 잉태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내 비록 육체가 연약해지고 그리고 점점 기능이 쇠하더라도 내 정신만은 더 맑아지고 반짝반짝 빛나서 인생 이막을 한번 빛내봐야겠다. 이런 나의 행복 선택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능하면 사회공헌의 일을 하면서 나의 행복을 가꾸고 이루어나가겠다. 이게 나의 오늘 주제인 나의 행복 선택권입니다. 감사합니다.